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강채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강할 때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현물 ETF 자금이 8거래일 연속 꾸준히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이따 전문가님과 함께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AI 투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또 긍정적인 성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와 기술주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요. 브로드컴과 인텔, SK하이닉스 등 관련 종목 반도체주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소프트웨어주 역시 큰 폭으로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고르게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상승세가 기술주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오늘 뉴욕 증시는 AI 열풍에 이어서 과연 어떤 이슈로 계속해서 이 지탱을 이어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크립토 시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면 찰스 슈왑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거래 확대를 한다면서 솔라나와 아발란체 그리고 체인링크를 추가했다라는 소식 함께 지켜보고요. 이어서 상상도 못한 사태가 일어났죠. XRP 생태계가 스테이블 코인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미국 금융회사 찰스 슈왑이 디지털 자산 직접 거래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찰스 슈왑은 기존에 지원하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와 아발란체 그리고 체인링크까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슈왑 크립토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을 디지털 자산은 총 5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찰스 슈왑은 지난 5월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직접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고객 수요에 맞춰서 검증된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거래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찰스 슈왑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 거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존 투자 서비스와 결합한 방식으로 이 슈왑 크립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슈왑닷컴과 슈왑 모바일 그리고 거래 플랫폼인 싱커스임에서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자산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 이후 특히 솔라나는 9%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발란체와 체인링크도 함께 오른세를 보였습니다.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접근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XRP 생태계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죠. XRP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치에서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규모를 넘어갔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와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28일 기준 SIP 원장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합계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SRP 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국가 간 결제 프로젝트와 연동을 강화한 게 주요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 이 거래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숫자가 커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XRP 내부에서 실제 금융거래와 그리고 디파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동성이 지나치게 쏠리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든 대규모 매수나 매도세로 전환될 수 있다, 양날의 검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10억 달러 돌파가 XRP 생태계 확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슈 두 가지 들여다봤고요. 이어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함께 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드디어 박스권에서 나와서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8만 437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이 시간 대비 2%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희 이더리움 흐름 정말 너무 좋죠. 이더리움 2,500달러대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일 이 시간 대비 0.57% 오른 모습입니다.
저희 그리고 앞서서 이슈에서 솔라나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솔라나 흐름 정말 좋습니다. 10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전일 이 시간 대비 8.58% 오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희 XRP까지 살펴보시면 1.4달러에 거래되면서 XRP 역시 2%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듯 현재 크립토 시장 분위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럴수록 내가 도대체 어떤 매매 타점에 들어가야 할지,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어려우실 텐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면밀한 전략 24시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여러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재원 전문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재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현재는 80K 부근에 안착을 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또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되돌림이 발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오늘 투명하게 제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마지막에는 히든코인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매매 타점도 알려주시지만 시장 이슈를 또 실시간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도대체 이렇게 시장이 강력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번에 정리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의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증을 했다라기보다도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숏 스퀴즈, 결국 그렇죠. 숏 청산이 대거 일어나면서 이제 크게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 국채 바이백이 이제 2배가량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바이백이 확대가 되면은 위험 자산의 유입이 많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가장 큽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XRP CEO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들 많이 기대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을 이제 많이 기대하고 계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아직은 연내 확률은 10%로 굉장히 낮은 수치다. 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테더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테더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금도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이런 대체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코인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사실상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거래량은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이제 상승은 아니었다. 지금 숏 포지션에 바라보던 투자자들이 대거 청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데 이게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좀 그렇게 안전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도 보면서 오늘 벌써 이렇게 올랐어라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이 안전한 매매 타점은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에 PC 물가 지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은 또 영향을 많이 미친 걸까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PC와 앞으로 있을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PC는 크게 이제 움직임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원래는 PC가 발표가 됐었을 때 큰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예상대로 시장 전망과 부합을 하게 되면서 크게 변동성은 없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준 연간 목표치가 2%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어 PC가 아직은 전년 대비 네. 3.3%로 웃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앞으로 있을 잭슨홀 미팅에 네.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PC 물가 지표가 나왔지만 그렇게 네, 네.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잖아요. 예상치에 네. 부합하기도 했고.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 이게 중요할 텐데 네. 계속해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FOMC랑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전문가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는 네. 이제 중요한 이제 경제학자나 정책 당국자 등 중요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경제나 이런 장기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잭슨홀 네. 미팅이랑. 잭슨홀 미팅은 이제 매년 8월에 이제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연례 행사고 FOMC는 이제 한 달 반마다 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FOMC보다는 저는 잭슨홀 미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FOMC는 결과만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FOMC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팅을 하는 자리가 잭슨홀 미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미팅을 하는 것이 잭슨홀 미팅이기 때문에 네. FOMC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방향성을 미리 읽는 자리다라고 네.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은 앞으로의 경제적 흐름 그리고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FOMC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잭슨홀 미팅도 예정되어 있을 때 오늘 밤에 또 케빈 허시 의장의 기조 연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케빈 허시 의장이 기조 연설을 했을 때 우리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밤 11시에 네. 이제 케빈 허시의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월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잭슨홀의 내용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말을 할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금리에 대해서 많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잭슨홀 미팅이 근 5년간 있을 때마다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기성 투자, 도박성 투자를 11시 이전에 하시기보다도 앞으로 있을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그 방향성이 이제 호재가 나타났다 하면은 이제 눌림목에서 롱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보고 나서 네.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시장이 강력한 상황일 때 막 들어가고 싶고 어떤 매매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타점이 나한테 맞을까 이것도 참 많이 고민될 텐데요. 하지만 지금 먼저 섣불리 들어가기보다 우선적으로 오늘 밤에 있을 기조 연설을 보고 그 다음 이슈에 눌림목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과연 보고 들어가야 할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시죠. 이번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첫 취임하면서 첫 번째 잭슨홀 미팅입니다. 네.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예상 금리를 섣불리 결정을 하기보다도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이제 파월 의장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강하게 상승을 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도 연준 의장의 말 때문에 상당히 큰 변동이 있을 건데 결국에는 물가를 얼마나 강하게 걱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매파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네. 아니면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당장에는 조금 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결국에는 물가와 금리 이 두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손실 방어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중요하게 돼야 될 부분 세 가지도 말씀해 주셨죠. 물가를 얼마나 강하게 걱정하는지부터 또 물가와 금리를 유효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자세한 실시간 시장 브리핑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전략과 함께 이런 이슈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또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어서 다시 코인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이 다시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번 비트코인 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이 흐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앞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수렴 상태가 끝나는 시점부터 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렇죠. 이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이 되면서 그 저항 구간에서 또 다시 탑승을 한 숏 포지션이 또 청산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네.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그만큼 동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에 비해서 거래량은 크게 동반되지 않고 있어서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건강한 움직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RSI가 이제 과열 구간일 때 네. 조금 더 안정화가 된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다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지금 과열 구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아니면은 크게 조정은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조금의 조정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오늘 있을 잭슨홀 미팅 네. 그거는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보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82.8K 이 부분 위로는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2.8K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 위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큰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78K가 저항입니다. 78K가 이제 뚫리게 되면은 길게는 75K까지는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다시 60K 초반대까지 내려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폭은 큽니다. 폭은 크지만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폭은 크지만 조금의 횡보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82.8K에서 78K 사이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다가 RSI가 조금 해소가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후에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평선과도 굉장히 멀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진 다음에 다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일봉 한번 봤을 때 저희 단기 과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 중요하게 말하시는 부분이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이 뒷받침됐을 때 그렇게 82K 선을 통과했을 때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다. 하지만 내려가는 추세가 있을 때도 눌림목이 있을 때도 65K 선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잘 유의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흐름이 좋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단기간 급등한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에는 좀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비트코인과는 조금 다르게 이더리움은 아주 조금 더 건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RSI는 아직은 과열 구간이긴 하지만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이더리움도 약 2,500달러에 지금 안착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도 RSI 구간은 굉장히 이제 과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횡보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상승 채널 안의 움직임이었고 제가 횡보를 하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약 1,800달러에서 이제 현물 자산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사 모으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은 횡보를 할 거고 비트코인보다 이제 그 지지 구간이 조금 2,370달러로 이렇게 낮은 폭으로 제가 설정을 해온 이유가 그만큼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370달러가 이제 지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2,370달러를 찍더라도 다시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채널 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더리움이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XRP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에도 조금 더 매력적인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과는 아직까지는 멀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가 있다가 조정이 있어도 2,370달러 부근에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이더리움을 1,800달러대에서 가지고 가면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했는데요. 그때 가져가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시기에 제대로 매매를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전문가님께서는 히든코인도 매주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지난주 히든코인이 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저는 네. 이 코인이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네.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 번에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나왔을 때 나중에 약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상승 채널 안의 움직임이었고 결국엔 상승을 추후에 하게 될 거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들이 많이 움직였다 보니 그쵸.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인데 사실 저희는 35%의 이제 수익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단타로 약 30% 네.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고 네. 사실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안전한 게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30% 정도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 당장에는 이 거래량이 많이 붙었지만 네. 또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네.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지난주 히든코인 30% 수익률 가져가신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버스를 돌아보기보다는 지금 오는 버스가 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도 히든코인 가지고 오셨는데 네. 또 어떤 상승 추세 보고 가져온 걸까요? 이번 주 히든코인은 신규 상장된 코인입니다. 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왜 들고 왔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신규 상장됐다 보니까 아직은 시체가 적다, 아직은 물린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바닥권에 이제 잘 다져졌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아래 위로 긴 꼬리를 달게 되면 추후에 큰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네. 마찬가지로 살짝의 하락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긴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내년 봄까지의 추가 유통 계획이 없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이번 주 히든 코인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규 코인 신규 상장했으면은 많이 위험하지 않냐라고 맞아요. 저도 걱정됩니다. 상장 페이지에 대해서 많이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주요 대형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은 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참 매력적인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제 그 QR 찍고 정보방에서. 네. 정보원에서 받아보실 수 있겠고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길게 들고 가는 코인은 아닙니다. 네. 약 10% 정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은 이제 수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안전한 코인 받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번 히든코인 정보방에서 받아가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